실제 우주가 밀도가 아주 높다면 우주는 재수축을 하게 되고 우주는 닫힌 공간이 되고, 실제 우주가 밀도가 아주 작다면 그러면 우주는 계속 지금 팽창하는 것과 같이 팽창할 것이고, 그리고 우주는 열린 기하 구조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때 아주 좌절을 했습니다. 우주가 굉장히 큰 규모로 뒤틀려 있다. 왜 하필이면 우주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을까? 우주가 만약에 이렇게 음으로 휜 공간이라면 이건 굉장히 괴이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의 이석영입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빅뱅은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 같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주는 계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끝날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우주가 최소한 지금까지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것이 혹시 언젠가는 팽창이 멈출 수도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오늘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의 시인 에드가 알렌 포우라고 기억하시나요? 여러 유명한 시를 많이 지었지만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한 시가 있습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서사 시인데요. 그 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탐지자가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산 꼭대기에서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보는,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지를 보고 있는 탐지자가 있다. 그러면서 쭉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술합니다. 우주는 원래 공과 같은, 하나의 공과 같은 작은 물체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폭발해서 퍼짐으로써 별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천체들이 다 생겨나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주가 다시 중심을 향하여 돌진을 하고 붕괴되어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같은 것이다. 우와,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은하가 뭔지 알기 80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빅뱅이나 팽창 우주설 이런 것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포우는 이 시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요. 그게 아주 압권인데, 너희들은 이 시를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어차피 모를 거니까. 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최대의 업적으로 이 시를 기억해라. 그러고는 죽어요. 그리고는 100년 후에 빅뱅 이론이 나왔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포우가 외계인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곤 합니다. 자, 정말로 우주가 한 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혹은 유용한 지식 하나는 탈출 속도입니다. 탈출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중력장 안에서 어떠한 물질이 탈출하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를 가져야지만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걸 던집니다. 위로 슉 던지면 결국은 떨어지죠.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로켓도 지구의 중력장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요. 지구 중력장의 경우에 탈출 속도는 대략 한 11km/s, 그러니까 1초당 초당 11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지구 중력장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로켓이 11km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면 처음에 쏘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면 이제 중력장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어떤 로켓이 초속 11km로 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로켓을 지금 품고 있는 중력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를 조금 바꾼 거예요. 속도는 이미 결정돼서 나왔는데 11km로. 그런데 이 중력장이 지구 중력장하고 같은지, 아니면 지구보다 무게가 작은지, 아니면 지구보다 더 큰지에 따라 그러면 결론이 나겠죠. 만약에 이 로켓이 포함되어 있는
그 중력장이 지구보다 더 크다면 11km로 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추락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중력장이 지구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이라면 그러면 11km라도 너끈하게 이제 탈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 그 팽창 속도는 우리가 허블 상수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두 개의 물체가 300만 광년 떨어져 있다면 걔네들은 서로 70km/s, 초속 70km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속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속도가 탈출 속도와 비교해서 더 클까? 더 크면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게 되는 거고, 탈출 속도보다 작게 되면 이제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가 결정하죠? 우주에 얼마나 큰 중력장이 있느냐, 우주 전체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고 에너지가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주에 어느 정도 물질이 있으면은 그게 딱 탈출 속도가 될까? 그 값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임계 밀도라고 부르겠습니다. 딱 임계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사과 상자 하나에 수소 원자 5개입니다. 이삿짐 센터 박스 있죠? 그 박스 안에 수소 원자 5개만 들어가면 그게 우주를 딱 임계값으로 만드는, 우주가 딱 탈출 속도에 정확하게 동일하도록 만드는 그 값이에요. 이제 그거보다 만약에 우주가 물질이 적은 것처럼 발견되면 그러면 지금 속도로 보면은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는 뜻이 되고, 우주의 물질이 그거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면 아하, 결국은 우주는 재수축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삿짐 센터 상자에 수소 원자 5개라는 값이 어느 정도 밀도인지 아십니까? 이 밀도를 제가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 지구에서 물리학자들이 최고 난이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진공장치가 사과 상자 하나에 입자가 1억 개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 얘기하는 진공이에요. 이거보다 더 진공물은 아직 못 만들거든요. 21세기에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딱 임계값이 되도록 만드는 밀도가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가능한 진공보다도 거의 억 배나 더 진공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주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 밀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주는 어떻게 팽창을 하게 될까, 혹은 재수축을 하게 될까를 요약을 해봅니다. 실제 밀도가 임계 밀도와 정확하게 같다면 그러면 탈출 속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팽창 속도가 탈출 속도에 해당한다는 뜻인데, 그런 경우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를 보고 우리가 편평한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주의 밀도가 임계값보다 작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삿짐 센터 박스에 수소 원자 5개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러한 우주는 계속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 우주 보고는 우리가 열린 우주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주의 밀도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이제 현재는 팽창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재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보고는 닫힌 우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열린, 편평한, 닫힌 이러한 용어를 쓸 때 이 얘기는 우주의 공간의 기하 구조가 어떤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공간의 기하 구조라니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3차원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3차원적인 개념으로는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시도해 봤겠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2차원 공간을 가지고 비유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클리드 기하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편평하게 A4지 종이를 바닥에다가 펼쳐 놓습니다. 편평하죠? 그런데 만약에 공처럼 이 종이를 둥그렇게 말아보세요. 그러면 공의 표면은 어떻습니까? 휘어져 있죠? 이런 걸 보고 양으로 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말안장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말안장 같은 그런 이상하게 이렇게도 뒤틀리고 저렇게도 뒤틀린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우리가 음으로 휜 평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양으로 휜 평면, 음으로 휜 평면, 그 다음에 휘지 않은 평평한 평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러한 평면에다가 삼각형을 그려보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래야 되거든요. 편평한 우주,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공의 표면에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언제나 크게 됩니다. 말 안장에 직선으로 삼각형을 그리고 내각의 합을 지면 언제나 180도보다 작게 됩니다. 그 평면이 평평한가 아니면 구부러졌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여러 가지 이러한 측정의 차이를 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원 평면이 구부러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중에 조금 상상이 가능한 게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어마어마한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이 우주 공간에 있으면요, 그 별 때문에 우주 공간이 이렇게 중력 장이 생기면서 왜곡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네트, 어망에다가 야구공을 하나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공이 있는 지역이 이렇게 온폭 파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2차원 평면이 파이는 거는 상상하기 쉽잖아요. 3차원 공간도 그렇게 파이는 거예요. 그 공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왜곡이 되면서 뒤틀립니다. 우리가 2차원 평면에 대해 휜 것을 상상할 수 있듯이 3차원 공간도 이제 휘어져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실제 우주의 밀도는 어떨까요? 실제 우주가 밀도가 아주 높다면 우주는 재수축을 하게 되고 우주는 닫힌 공간이 되고, 실제 우주가 밀도가 아주 작다면 그러면 우주는 계속 지금 팽창하는 것과 같이 팽창할 것이고, 그리고 우주는 열린 기하 구조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주의 현재의 팽창 속도는 이미 측정되었습니다. 소위 허블 상수라는 값이 그 값입니다. 두 개의 천체가 30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그 두 천체는 현재 초속 70km의 속도로 서로 간에 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팽창 속도입니다. 그럼 자, 이 팽창 속도가 충분히 커서 계속 팽창하게 될까요? 아니면 다시 재수축할 수밖에 없게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은하들, 그 다음에 이 모든 삼라만상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의 에너지 밀도를 측정을 하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의, 그리고 천체뿐만 아니라 천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체까지 다 포함해서 물질의 전체 총 질량, 그래서 밀도를 측정했습니다. 근데 가정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우주에 있는 전체 에너지가 이 우주의 기하를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를 모조리 다 측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에너지는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빛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자. 뭐냐? 대부분의 에너지가 물질의 형태에 있다. 바리온 물질, 즉 양성자, 중성자로 만들어진 원자나 분자의 형태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주의 물질 밀도를 전체를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별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고요. 얼마나 많은 은하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성간 기체도 파악하고 별의별 것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관측을 한 끝에 이 모든 것들의 총 질량을 측정하고 또 이 모든 천체들을 품고 있는 우주의 공간을 측정을 해서 밀도를 측정해 봤더니 우주의 실제 물질 밀도의 값이 우주를 평평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임계 밀도의 4%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비유로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이삿짐 센터 상자 안에 수소 원자 5개인데 5개는커녕 한 개도 없는 거예요. 0.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는 거의 완전히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현재 보기에는. 그리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주는 열린 우주, 공간 기하적으로 열린 기하를 갖고 있다. 뒤틀려 있다. 공간이 뒤틀려 있습니다. 굉장히 큰 스케일, 은하와 은하 사이도 아니고요. 아주 먼 은하를 관측해야지만 이것이 아주 살짝 뒤틀려 있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하튼 우주가 만약에 이렇게 음으로 휜 공간이라면 이건 굉장히 괴이한 것입니다.
우주가 굉장히 큰 규모로 뒤틀려 있다. 뭐 뒤틀리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때 아주 좌절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주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을까? 과학자들은 뭐든지 다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뭔가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주가 정말로 열렸다고? 그리고 열린 우주는 이 경우에는 계속 팽창하는데, 뭐 계속 팽창하는 거는 뭐 문제 없어요. 계속 팽창하면 그만이죠.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열렸다고? 그리고 흙으로 휘었다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이 시점에 다들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강의까지의 내용이고요. 세상에 문제없는 일이란 없죠. 이렇게 멋져 보이는 빅뱅 이론에도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